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연말까지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플랜 B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해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은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이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연말 이후 광주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송정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전남도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공공항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민간공항을 옮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공공항 이전이 연말까지 안 되면 결심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해온 바 있습니다. 때문에 강 시장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흐지부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광주 시민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결심할 건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정치권과 힘을 합쳐 난맥상을 해결해보는 방안이 가장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는 최근 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민주당 중앙당에 공공항 이전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승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답변을 얻은 가운데 조만간 TF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1월 말까지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장님, 전남도지사님께서 그동안 큰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민주당 중앙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 간의 대승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공공항 통폐합 제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무기 등으로 전쟁 전술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공공항 통폐합을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용공 방어를 위해 공공항이 필요한 만큼 국방부 등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무안, 그리고 정부, 그리고 민주당, 국회 모두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방면적으로 만나거나 요청드리거나. 광주시가 공공항 이전을 위해 2018년 합의대로 먼저 국내선 민간 노선을 무안공항에 내준 뒤 이전을 논의해보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항 이전 협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항 이전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한 도로에서 법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는데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잠적해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광주 도심의 한 도로. 빠르게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수십 미터를 날아가고 타고 있던 두 명도 도로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조금 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도주한 차량이 감속을 안 했어요. 더 이제 RPM이 올라가는 그 배기음 소리 있잖아요. 배기음 소리가 더 커지면서 도주를 하더라고요.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법인 소유의 고급 승용차가 광주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두 명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은 숨졌고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중태입니다. 이렇게 짚은 사람이 움직이지 말어. 뺐다고가 부서진 놈 움직이면 되는 게 한 2, 3분 있더니 고개를 또 들더니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 어쨌어요? 그러더만.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500m 가까이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와 부딪힌 앞부분이 찢겨져 나갈 정도로 차량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이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사고 차량은 서울에 있는 한 법인 소유로 신차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 보험자로 등록된 인물과 연락이 닿지 않아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법인 차량이 왜 광주에서 운행됐는지 또 사고 운전자가 음주를 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적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고 최대한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오타니가 있다면 한국 프로야구엔 김도영 선수가 있습니다.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 40도루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김 선수는 38호 홈런으로 2개 홈런만을 남겨둔 가운데 단일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1회 선두 타자로 나서 번개 같은 홈런을 때리고 볼넷으로 출루해선 2루를 훔치고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 기록 갈아치우기에 나선 김도영 선수가 40홈런 40도루 대기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김도영은 1회 1점 홈런으로 올 시즌 38번째 홈런을 때려내면서 136득점으로 팀 동료인 서건창 선수가 지난 2014년 세운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어 2득점을 추가한 김 선수는 136경기에 출장해 138득점을 얻어내면서 한 경기에 평균 1득점 이상이란 엄청난 득점 생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5회에는 시즌 40도루를 완성해 남은 5경기에서 홈런 2개만 추가하면 2015년 태임제에 이어서 두 번째, 국내 선수는 최초로 40홈런 40도루라는 43년 프로야구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된 이후 이범호 감독의 배려로 1번 타자로 나서고 있어 대기록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김 선수 자신도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O 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40-40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컨디션 관리 잘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 20이 넘은 3년차 선수의 믿기지 않는 기록 행진에 연고팀 기아팬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 야구 팬들의 기대와 응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또 직관 보러 오거든요. 제가 볼 때 기록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홈에서. 챔피언에서. 한 달에 10홈런과 10도루, 최연소 사이클링 히트, 단일 시즌 득점 신기록, 그리고 40홈런 40도루 도전까지. 올 시즌 리그를 휘어잡는 김도영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프로야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수도권 초집중화로 지역 소멸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살만한 곳이란 사실을 알려야 지역 소멸의 속도를 그나마 늦추고 대안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지역 소멸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방송의 토대를 든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정부 발표에 의존한 검증 없는 받아쓰기는 씻을 수 없는 오보를 남겼지만 지금 막 들어오는 소식을 좀 보게 되면은 현재 477명의 그 승객과 승무원들 전원이 구조되고 참사 현장을 취재하던 지역 방송은 사실을 검증해 보도해야 한다는 본분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상자 11명이 팽목항으로 이동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것 외에는 전원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은 이곳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재난사태 속에서도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한 건 역시 지역방송이었고 코앞으로 다가온 지역 소멸 위기를 중앙방송이 대신 고민해 줄 수 없기에 지역방송들이 연합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은 허약한 지역의 경제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취약해 소멸되는 지역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이른바 지역방송 지원 4법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방송을 만들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지역방송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고 이런 역할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역방송에 대한 어떤 생존을 위한 재원 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수십억 원씩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내고 있는 지역방송들이 정작 기금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지역방송의 위치는 방송산업이 어려워지는 그 방송산업의 생태계 속에서도 최말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하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부처 설득과 여야 합의 등 넘어야 할 선이 높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방송 살리기 필요성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처방안 마련 그리고 빠른 시행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벼멸구대로 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말에 내린 집중호우로 논밭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수확을 앞두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금빛으로 일렁여야 할 들녘이 폭탄이라도 맞은 듯 군데군데 패어 있습니다. 말라버린 벼를 털어내니 수십 마리의 벼멸구대가 흩어집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농민들도 망연자실합니다. 수확하기도 힘들지만은 수확해도 이 피해가 약 50% 정도. 지난 주말 시간당 70mm의 비가 쏟아지자 벼 쓰러짐까지 발생했습니다. 벼멸구 때문에 벼가 이렇게 하얗게 죽었는데 최근에 내린 극한호우로 벼 도복 피해까지 발생해 논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벼멸구는 벼의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입니다. 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와 폭염 속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늘어가는 병해충에 각종 방제도 소용없습니다. 하여튼 병해충은 있는 병해충은 다 생겨가지고 농민들이 아무리 방제를 하더라도 그거 한 50% 방제하게 될까 말까. 전남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19,000헥타르, 호우 피해도 8,000헥타르에 달합니다. 유례 없는 규모에 정부도 벼멸구와 호우 피해 벼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처럼 피해가 번지면서 지자체는 조기 수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확기에 좀 다다른 데는 계속 두면은 계속 싹이 트고 이러기 때문에 좀 수확을 앞서서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저희가 기술 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수확, 극한 호우에 병해충까지 확산하며 가을을 맞은 농촌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시민단체가 전남 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 쇼핑몰 사업자에게 광주시가 특혜를 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성명에서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방직 부지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15%에서 10%로 줄이는 안을 오는 26일 논의하려 한다며 이게 현실화되면 개발업체가 상가 등을 적게 지어 건축비 등 1,200억 원을 아낄 수 있는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 조례에도 해당 지역은 10% 비율 적용이 가능해 문제 소지가 없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한 업체의 이익 규모는 사실과 다르고 상가 공실률이 심각해 상가 의무 비율을 낮추는 조례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식품 수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늘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광주 전남의 식품 산업 수출액은 6억 1,300만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6%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증가율은 광주 6.8%, 전남은 24.7%였습니다. 품목별로는 김과 배, 유자 등이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지원 유세에 나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곡성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를 방문해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예선만 거치면 본선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며 이제 이곳을 텃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견을 죽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에 연루된 교육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당시 교육청 팀장급 공무원 최모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채용평가위원들에게 감사관은 젊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한다며 이정선 교육감의 동창생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